이번에는 인류 최대 악마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누군지 눈치채셨죠? 예,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자살했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습니다. 독일인, 특히 히틀러 추종자들은 히틀러의 죽음에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히틀러 추종자였던 함부르크 주지사 카를 카우프만은 라디오 연설에서 히틀러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언젠가 총통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히틀러 자신도 그런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독일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독일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히틀러는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고 했을까요? 히틀러와 그의 나치 추종자들은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을 빌미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권을 잡기까지는 무려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28년 의회 선거에서 나치당은 2.6%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발한 거죠. 경제 위기로 독일 국민들의 정부, 기성정당,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증오도 증폭되었죠. 극심한 불안과 증오의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나치당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극우 민족주의자 집단으로 치부하고 별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 나치당의 말입니다. 1930년 선거에서 나치당의 지지율은 18.3%까지 치솟았고 1932년 7월에는 37.4%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무리 경제 상황이 힘들다고 해도 어떻게 2.6% 득표율에 그쳤던 나치당이 불과 몇 년 안에 이런 정치적 기적을 일궈냈을까요? 그 이유는 히틀러와 나치가 독일 국민의 분노와 증오를 제대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믿는 베르사유 조약, 특히 독일에 부여한 천문학적 배상금에 대한 분노, 무능한 바이마르 정권, 기성 정당들에 대한 불신과 분노, 1917년 러시아에서 시작된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불안, 유대인에 대한 증오, 이런 상황이 대공황의 여파로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히틀러와 나치가 오랫동안 외쳐대던 것이었죠. 혼란기의 나치는 더욱더 이런 슬로건을 반복적으로 외쳐댑니다. 베르사유의 치욕을 기억하자. 더러운 기생충, 유대인을 몰아내자. 독일인의 생활 공간을 확장하자. 독일이여 다시 무장하자.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히틀러는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단순한 슬로건을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이 국민에게 먹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말했습니다. 히틀러도 나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말했죠. 국민을 위한다는 독재자의 속임수에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노와 증오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우리는 이러한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독재자는 이러한 감정을 조장하고 악용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히틀러는 그런 면에서 천재였습니다. 그 천재성이 인류 최악의 재앙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그런 비극을 안긴 악마 히틀러에 대한 단죄는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비극을 방조했던 독일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악마에 집중하다가 그 악마를 선택했던 그리고 방조했던 국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